김주애가 이제 그 국정원의 보고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김정은은 3대 세습이죠.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해서 3대 세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세습이라는 것은 사실은 왕조국가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세습국가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누가 세습을 받느냐,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가 상당히 그 초미의 관심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뭐 일본, 아니면은 뭐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사죠.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근데 누가라기보다도 과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습이라는 것은 왕조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왕조국가는 대개 보면은 이제 장자 세습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금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이제 그 장자 세습 아니면은 뭐 남자 세습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북한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장자 세습이라는 개념은 그건 우리의 그냥 선입견이고, 우리의 그 의식의 하나의 이제 그 한 부분을 차지해온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머릿속에 하나의 이제 의식의 부분을 차지한 것이고, 가장 우수한 사람이 이제 세습을 받는 게 보통 통상적이죠. 우리나라 600년 이제 조선 왕조도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비춰봤을 때 장자 세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다.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사실은 이 북한의 정권의 세습은 아들, 딸을 가리지 않고 과연 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권력의 의지가 있느냐, 정치의 의지가 있느냐, 그거부터 가장 먼저 본다라는 얘기죠. 김정일 같은 경우는 김일성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을 때 그 공동정권을 오랫동안 공동정권을 이뤘었죠. 80년도부터 공동정권을 이뤘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 약 14년이죠. 14년 동안 공동정권을 이루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습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한 뭐 10여 년 전부터 이제 세습이라기보다는 이제 후계자 수업을 했었던 것이죠.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것은 자기가 그 권력에 대한, 아니면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정남이나 김정철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후계 세습에 대한 것은 딸 이제 김주애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하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죠. 근데 그 유력하다 그래도 김주애가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자기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 권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얘기죠. 세습을 받는. 그래서 그걸 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그 몸이 안 좋을 때 두 사람이 이제 얘기 나왔었죠. 이제 김여정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나왔었는데, 이 두 사람이 권력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권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됐다라는 얘기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김여정한테 권력이 세습이 된 것이죠. 물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지만, 사실은 김여정과 공동정권이라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거로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의 권력 의지, 아니면 정치적 의지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대단한 것이다. 김정남하고 아니면은 뭐 김정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권력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김주애 국회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보고한 것이 이제 김주애가 약간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 단 이제 어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긴 달았지만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주애가 이제 권력을 이어받는 후계자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변수라는 것이 김주애가 계속 이제 이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지가 없으면은 그것도 다른 사람과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백두혈통 중에도 김여정도 마찬가지로
뭐 반드시 뭐 이렇게 뭐 자식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 정부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반드시 후계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가장 우수한 사람이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우수하다라기보다 자기의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제 후계자 아니면은 세습을 받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지금 현재 김주애가 어느 정도 자신이 정치적 의지가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김정은이 등장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잘 몰랐었다라는 얘기,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름조차도 몰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도 어느 정도 좀 개방성이 좀 나타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도 이제 신문이라든가 저기 노동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주조선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신문에 나오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보도 형태를 보면은 이제 김주애의 노출도를 보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후계자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대충 추측을 한다는 얘기, 옛날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김주애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그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후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애가 후계자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반드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북한 정권도. 왜 그러냐면 그 정권이 70년 이상 유지됐다는 것은 8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 정권이 그렇게 유지됐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자기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 정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소위 엘리트층이라는 것이죠. 그 엘리트층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북한의 그 후계자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단순하게 그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이 사람을 후계자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하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그래서 그 엘리트층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북한이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굳건한 방법이 바로 그 엘리트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두혈통 외에, 백두혈통 그 밑에 있는 엘리트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큰 변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북한의 뭐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의지에 따라 그렇게 이제 지명이 되고 후계자가 지명이 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김주애의 등장에 대해서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보다도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 후계자 수업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 보통 북한의 후계자에 대한 가장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